미물들. 그날 아침 나는 아나스타시아와 함께 아침 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시작은 참 좋았다. 나는 나무 밑에서 잠시 서 있기도 하고 나무순도 만져주었다. 그녀는 불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다. 나는 곧 그녀와 함께 풀밭에 누웠다. 우린 완전 벌거숭이였다. 춥진 않았다. 그녀와 함께 숲을 달려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기분이 무척 상쾌했다. 몸이 가벼웠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런 듯했다. 허리 근처에서 따끔따끔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고개를 들어보니 허리와 발에 알지도 못한 벌레, 개미, 풍뎅이들이 기어다녔다. 때려잡으려고 난 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실패. 아나스타시아가 어느새 내 손을 낚아채 잡고 있다. 그냥 놔둬. 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릎으로 서서 몸을 기울여 나머지 내 손을 땅에 대고 눌렀다. 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되었다. 손을 빼내려 애썼는데 잘 안 됐다. 불가능을 느꼈다.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 힘썼다. 그녀는 나를 잡고 있었다. 별로 힘도 들이는 것 같지 않고 미소까지 지었다. 점점 더 많이 기어다니는 것, 간지럽게 하는 것, 깨무는 것, 따끔하게 하는 것들이 몸에서 느껴졌다. 결론을 내렸다.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군. 나는 그녀의 수중에 들어있었다. 직간접적인 뜻 모두에서. 난 상황 판단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이 깊은 숲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설사 들어온다 한들 다 갉아먹은 내 뼈만을 볼 것이다. 그 뼈도 잘해야 남아있겠지만 순간 내 머리에선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결국 자기 보호 본능이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했나 보다. 나는 사력을 다해 벌거벗은 아나스타시아의 가슴을 잡아 물고 머리를 뒤흔들었다. 그녀가 외마디 소리를 질렀을 때야 나는 입을 벌렸다. 아나스타시아는 나를 풀어놓고 화들짝 일어나 한 손으로 가슴을 쥐고 다른 손은 위를 향해 저었다.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도 벌떡 일어났다. 몸에 기어다니는 것들을 미친 듯이 털어내며 그녀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나를 벌레 밥으로 만들려고. 숲 속의 마녀 같으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계속 손을 저으면서 긴장 상태의 주위에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나스타시아는 나를 쳐다보곤 천천히 보통 때와 달리 달리지 않고 머리를 떨군 채 연못으로 갔다. 나는 잠시 서서 머뭇거리다가 이제 어찌해야 할지 생각했다. 강으로 돌아갈까? 그럼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나스타시아를 따라갈까? 뭐 하러? 난 연못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아나스타시아는 연못가에 앉아 무슨 풀을 손바닥으로 갈아서 그 집을 내어 내가 물어 커다란 멍이 든 가슴 부위에 비볐다. 아팠을 거다. 그럼 왜 나를 잡고 안 놓았을까? 얼마간 나는 옆에서 머뭇거렸다. 그리고 물었다. 아파? 머리를 돌리지 않은 채 그녀가 답했다. 아픈 것보다는 서운해. 그리곤 잠자코 불집을 계속 문질렀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런 장난을 칠 생각을 했어? 잘 하려고 했지. 너의 피부 구멍은 다 막혀 있어 숨을 전혀 못 쉬거든. 벌레들이 구멍을 깨끗이 뚫어 청소했을 거야.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럼 뱀은? 밤은 내 다리에 독리를 찔러 넣었을 거야. 뱀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어. 설사 독을 투여했다 해도 그리고 그 양이 과했다면 내가 바로 훔쳐냈을 거야. 너의 뒤꿈치 피부와 근육은 감각을 잃고 있어. 그건 교통사고 때문에 그래. 내가 말했다. 얼마간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분위기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나는 말했다. 내가 처음 정신을 잃었을 때처럼 보이지 않는 그 누가 왜 너를 돕지 않았지? 내가 웃었으니까 돕지 않았지. 내가 이빨로 물었을 때에도 난 억지로 웃었어. 난 아나스타시아 보기가 민망하고 어색했다. 난 옆에 놓인 풀 다발을 들어
손바닥에 놓고 힘을 다해 비볐다.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서서 축축한 손바닥으로 멍을 문질렀다. 꿈은 미래를 짓는 것. 아나스타시아가 비범한 구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연스런 보통의 사람인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안 지금 나는 내가 그날 아침 그녀의 가슴에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을까 가늠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한 번 그녀에게 사과했다. 아나스타시아는 화 안 났다고 대답했다. 자기가 벌려놓은 일 이후 오히려 내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내가 무슨 무서운 일을 저질렀기에? 내가 물었다. 우리 세상에 사는 정상인으로 보이고 싶다면 도저히 하지 않을 그런 얘기가 답으로 돌아왔다. 누구도 자신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다. 증기선이 떠나고 아나스타시아가 말을 이었다. 마을 청년들이 촌으로 돌아갈 즈음 나는 얼마간 강가에 홀로 서 있었어. 좋았지. 그러고 나서 난 내 처소로 뛰었어. 낮은 보통 때와 같이 지났고 저녁별이 뜨기 시작했을 때 난 풀밭에 누워 꿈을 꾸기 시작했어. 그때 이 계획을 세운 거야. 또 무슨 계획?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사는 세상의 여러 사람들도 조각조각으론 알아. 모두 다 아는 걸 합치면 거의 다 아는 셈이지. 이치를 끝까지 다 알지 못할 뿐이야. 그래서 나는 큰 꿈을 갖게 됐어. 내가 큰 도시에 나아가 나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줘. 너희 세상에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취해줘. 책도 써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거야. 그들에게 진리가 살짝 열릴 거야. 그러면 병도 덜 앓고 아이에 대한 태도도 바꿀 거고 새로운 아동 교육 방법도 개발해낼 거야. 사람들은 더 사랑하게 되고 지구는 더 많은 밝은 에너지를 내뿜을 거야. 화가들은 내 초상화를 그릴 것이고 여러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이 될 거야. 난 이들의 영감을 불어넣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영화라 부르는 것을 제작할 거야. 그건 최고 훌륭한 영화 작품이 될 거야. 넌 이 모든 걸 보게 될 것이고 나를 회상할 거야. 학자들이 내가 내게 얘기해 준 것을 이해하고 높이 평가할 거야. 너를 찾아와서 많은 것을 해명해 줄 거야. 넌 나보다 이들을 더 믿을 거고 내가 마녀가 아니라 남들보다 단지 깨달음이 많은 사람임을 이해하게 될 거야. 내가 쓸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켜 너는 부자가 될 거야. 19개 나라의 은행에 내 돈이 예치될 거고 너는 성질을 순례하며 내 안에 든 검은 것 모두를 씻어낼 거야.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나와 아들을 다시 보고 싶어 할 거야. 내 아들의 어엿한 아버지가 되고 싶을 거야. 내 꿈은 눈부시게 밝았어. 애원조이기도 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제대로 됐나 봐. 그들은 내 꿈을 행동 계획으로 접수하고 사람들이 검은 세력의 토막 시간을 건널 수 있도록 했어. 지구에, 지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상세 계획이 세워지면 가능해. 그들은 이것을 장대한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아마 스스로 뭔가를 추가하기도 했나 봐. 그래서 검은 세력이 아주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난 그걸 소리 내는 잣나무를 보고 알았지. 그 빗줄기가 훨씬 굵어졌어. 소리도 더 커졌어. 자기 빛을, 자기 에너지를 내주려고 서두르고 있어. 아나스타시아 말을 듣고 있던 나는 순간 그녀가 미쳤다는 확신이 점점 더 굳어졌다. 아주 오래전에 병원에서 도망 나와 여기 숲에 사는구나. 그런 여자와 나는 잠자리도 함께 했으니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겠지. 굉장한 이야기거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너무나 심각하게 그리고 신명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난 그녀를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진정해 아나스타시아, 내 계획은 뻔한 실현 불가능이야. 검은 거고 흰 거고 싸울 이유도 없어. 너는 우리 세상의 보통의 삶이며 법이며 여건을 자세히 모르잖아. 책은 엄청난 양이 출간되고 유명한 작가들의 저작들도 잘 팔리지 않아.
난 작가와 거리가 멀어. 난 재능도 능력도 받은 교육도 없어. 뭔가 써야 한다면 말이야. 그래. 전에는 내게 그런 게 없었지. 지금은 있어. 그녀가 답으로 선언했다. 그렇다 치자. 난 그녀를 계속 진정시켰다. 내가 시도해본다고 쳐. 그래도 누구도 인쇄하려 들지 않을 거야. 너의 존재를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존재하는 걸. 난 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 이들이 너를 도울 거야. 나도 나중에 이들을 도울 거고. 그럼 우린 이 사람들과 함께. 그녀의 말뜻이 내게 바로 전해지지 않아 난 다시 그녀를 진정시킬 요량이었다. 난 쓰려고 해보지도 않을 거라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걸 알아야지. 쓰게 될 거야. 그들은 분명 다단계 상황을 이미 다 설정해놨어. 너는 쓸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내가 보기에 난 뭐야? 누구 손 안에 든 쥐야? 너의 역할도 커. 검은 세력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내 일을 방해하려 들 거야. 도저히 출구가 없는 듯 가상을 연출하며 내가 자살하도록 충동질까지 할 거야. 그만해. 아나스타시아. 됐어. 내 망상은 이제 지겨워. 이게 망상이라 생각해? 그래. 그렇고 말고. 망상이. 순간 난 멈칫했다. 한 생각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내 머릿속에선 시간 계산이 진행되었다. 난 알아차렸다. 아나스타시아가 꿈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한 모든 얘기는 내가 그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잠자리도 함께 하지 않은 작년에 그녀가 이미 작전을 짠 것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지?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그들이, 그리고 내가 조금 안 도왔으면 너의 2차 행상은 불가능했을 거야. 1차 이후 너는 수지를 억지로 맞추는 상태였고 배에 대한 권리는 완전 상실했었어. 너, 그럼 하운업계와 나를 도와준 회사들에 영향을 미친 거야? 응. 그럼 내가 나를 도산시키고 피해를 끼친 거야? 내가 무슨 권리로 남의 일에 간섭이야? 그것도 모르고 난 배를 버려두고 너와 여기 앉아 있으니 배에선 다 도둑질을 해가는지도 모르는데 너 무슨 최면수를 쓰는가 본데. 아니 그것보다 더 나빠. 너는 마녀야. 맞아 아님 이상한 외톨이든가. 넌 아무것도 없잖아. 집도 없고. 그러면서 내 앞에서 무슨 철학을 하고 있어? 마술쟁이 같으니. 난 사업가라고. 그게 뭔지 알기나 해? 내가 죽어도 내 배는 강을 따라 흐르며 사람들한테 물건을 전하지. 사람들한테. 원한다면 내게도 필요한 물건을 전할 수 있어. 바로 내가 말이야.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뭐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천상의 부드러움을 한 방울 줄게. 평화를 줄게. 넌 밝은 눈의 천재가 될 거야. 난 너의 형상이야. 형상? 그거 내 형상 누구한테 필요한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사람들을 위해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 거야. 거봐. 넌 또 그 망상을 가지고 지저분을 떤다. 사람처럼 살 수 없다고 넌. 난 결코 누구한테도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아. 난 그렇게 못해. 난 사람이야. 속세의 부와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조금만 기다려. 다시 다 내게 돌아올 거야. 내가 얼마간 고생하도록 꿈을 꿔서 미안해. 당시 난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 너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잖아. 내가 사는 세상의 일상 상황을 통해서 너에게 시키는 수밖에. 보세요. 참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결국 강제로 시켜야 한다? 이러면서도 보통 사람으로 보이려고. 난 사람이야, 여자라고. 아나스타시아는 흥분했다. 그녀의 외침 소리로 알 수 있었다. 난 좋은 일, 밝은 일만을 원했고 지금도 그래.
난 내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때 성지 여행이며 책을 계획한 거야. 그들이 그걸 수리했고 검은 세력이 항상 그에 맞서 싸우지. 검은 세력은 하지만 중요한 데선 결코 승리하지 못해. 그럼 넌 이때 그 높은 지능이며 깨달음 그리고 에너지가 있으면서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할 거야? 두 거대 근원이 그 정도로 심하게 대립하는 때에 내 힘은 보잘것없어. 너희 세상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해. 난 그들을 결국 찾아낼 거야. 내가 병원에 누워있던 때처럼. 너도 조금만이라도 더 눈을 떠봐. 너 안에 이 나쁜 것과 좀 싸워봐. 내가 뭐 어때서? 병원에서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해?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내 병을 고쳤다고 해? 내가 있음을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 난 옆에 있었어. 우리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꺾은 소리 내는 잣나무 가지를 내가 너의 배에 갈 때 가져갔었어. 내가 나를 선실로 초대했을 때 난 그걸 거기다 놔두었어. 너는 그때 이미 앓고 있었어. 난 느꼈어. 너 그 가지 기억나? 응, 내가 대답했다. 정말로 그 가지는 오랫동안 내 선실에 걸려 있었다. 행성의 많은 사람들도 보았다. 난 그 가지를 보노시비르스크로 가져왔다. 하지만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둔 건 아니었다. 넌 그걸 그냥 버렸어. 난 몰랐잖아. 그래, 몰랐지. 버렸지. 그래서 엄마 가지가 병을 치유할 시간이 모자랐던 거야. 얼마 후 너는 병원에 입원했어. 입원에 돌아가면 내 병력을 봐. 병력 기록부에 보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썼어도 차도가 없었던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다 나중에 너한테 잣기름을 투여했지. 규칙을 엄격히 따르자면 그건 의사가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 하지만 의사는 병원의 어느 처방 안내서에도 없는 전에 누구도 행한 적이 없는 처방을 한 거야. 기억하지? 응, 너를 치료해준 사람은 너희 도시에서 최고로 치는 병원 중 하나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는 여의사였어. 그 과는 너의 병하고는 상관이 없었어. 게다가 그 건물 한층 위에는 너의 병에 해당하는 과가 있었는데도 여의사는 너를 접수한 거야. 맞아? 그래. 여의사는 침침한 방에서 음악을 틀어놓은 채 너한테 짐을 놨어. 아나스타시아는 나한테 실제 있었던 일을 샅샅이 다 풀어놨다. 너 이 의사 기억나? 그 의사는 과거에 위원회 병원에서 과장으로 있던 사람이야. 아나스타시아는 문득 나를 심각히 쳐다보더니 머뭇머뭇 몇 마디 문장을 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몸에 소름이 다 돋았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죠? 좋아요. 이렇게 해요? 너무 크지 않나요? 나를 치료해준 그 과장의 목소리와 억양으로 아나스타시아는 말했다. 아나스타시아. 나는 놀랐다.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더 들어봐. 제발 놀라지 말고. 좀 힘을 써봐.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들어봐. 너의 지혜를 조금만이라도 동원해봐. 아직까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 여의사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진짜? 의사야. 그 의사와는 일이 수월했어. 그 사람은 선하고 열려있지. 너를 다른 과로 옮기는 걸 난 원하지 않았어. 다른 과가 내 병 치료에 맞았지. 그 여의사의 과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녀는 상사에 간청했어. 맡겨주세요. 내가 낫게 할 수 있어요. 여자는 느꼈던 거야 할 수 있다고 그녀는 알고 있었어. 너의 병은 다른 것의 결과인 것을. 이 다른 것과 싸웠던 거야. 그녀는 진짜 의사였던 거야. 그런데 너는 어때지? 계속 담배 피우고 마음껏 술 마시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먹고 염증이 그리 심했는데도 말이야. 너는 어느 것도 어느 향락도 포기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고 별일 없을 거라고 너의 잠재의식 어디엔가 박혀 있어.
넌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 내가 해서 좋은 결과가 하나도 없었어. 오히려 그 반대야. 너의 의식에 있는 검은 것이 하나도 줄지 않았고 통찰과 의지가 늘지도 않았어. 건강을 되찾고서 너는 생명을 구해준 그 여의사를 명절 축하한다고 여직원을 보냈을 뿐 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 그녀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의사는 너를 사랑하길. 그 의사가 아님 너 아나스타시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편하다면. 난 일어섰다. 쓰러진 나무에 걸터 앉은 아나스타시아로부터 나도 모르게 두어 발짝 물러섰다. 혼란한 감정과 생각으로 그녀가 점점 더 아리송해졌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넌 또 이해가 안 되는구나. 겁도 나지. 상상력과 있을 법한 상황들을 정확히 분석하면 간단히 추측할 수 있는 일이야. 너는 그런데 날 또. 그녀는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말을 그쳤다. 난 입을 다문 채 서 있었다. 생각했다. 왜 이 여자는 믿기지 않는 말을 계속 해대지? 말해놓곤 못 알아들으면 실망하고 정상이라면 그걸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모르는가 봐. 나는 그래도 아나스타시아한테 다가갔다. 얼굴을 가린 그녀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들춰냈다. 아나스타시아의 크고 연푸른 눈에선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웃으며 자기답지 않은 말을 했다. 여자는 여자지. 응?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내겐 경이롭고 넌 스스로의 눈을 믿지 못하고 있어. 내 말을 다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 나의 존재 사실 그리고 나의 능력은 내가 보기엔 놀랍지? 넌 나를 이제 정상인이라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난 사람인걸. 절대 마녀가 아니야. 넌 내 생활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른 건 이상하고 역설적이지 않지? 지구가 천체의 하나이며 최고 이성의 위대한 작품이며 그 모든 이치가 그의 노력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이치를 못살게 굴고 파괴하느라 정신이 없지? 사람들한테 인조 우주선이나 비행기가 자연스러워 보이겠지만 사실 이 모든 기계는 위대한 이치의 일부로 만들어진 거야. 비행기를 뜯어서 그 부품으로 망치나 갈퀴를 만들고 그 유치한 도구를 자랑스러워하는 존재를 상상해봐. 게다가 그 존재는 비행기를 계속 뜯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우리 지구를 그렇게 못살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왜 사람들은 모르지? 컴퓨터를 이성의 업적이라고들 생각하지? 그게 의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반 없어. 두 발이 성한데 의족을 짚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너도 상상할 수 있을 거야. 두 발의 근육이 퇴화하겠지. 사람의 뇌를 계속 단련하면 기계가 절대 따라올 수 없어. 아나스타시아는 볼에 흘러내리는 눈물방울을 손바닥으로 훔치곤 있을 법하지 않는 견해를 계속 이어나갔다.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대과학자들의 지혜를 자극하고 가설이라 해도 그와 유사한 가설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나는 당시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나타스타시아의 말에 따르면 태양은 흡사 거리라 할 만하다. 지구에서 방출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반사한다. 이 빛이란 사랑, 기쁨, 기타 여러 밝은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태양에 반사되어 햇빛의 모습으로 지구로 돌아와 지구의 만물에 생명을 준다. 그녀는 이를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제시했다. 이해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지구와 기타 다른 행성들이 햇빛의 혜택을 누리기만 했다면 그녀가 설명했다. 태양은 불이 꺼졌거나 고르지 않게 타거나 거기서 나오는 빛이 일정하지 못할 거야. 우주의 일방적 관계는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모두가 서로 상관관계일 뿐이야. 그녀는 성경의 말씀도 인용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나스타시아는 또 사람들 사이의 감정은 천체에 맞아 반사되어 전달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걸 부정하진 못할 거야. 그 느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최고 또렷하지. 너희 사람들은 이걸 직감이라 불러.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한테선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이 방출돼. 사람이 옆에 없어도 그의 사랑이 강렬하면 그 사랑은 느껴져. 이 감정 덕에 그리고 그 본질을 이해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너희 사람들이 기적이라, 미스테리라, 불가사연 초능력이라 부르는 것이지. 나와 함께 있으니 좀 좋아지지 않았어, 블라즈미르? 몸이 좀 가볍고 따뜻하고 충만한 느낌이지? 응, 그래. 내가 말했다. 왠지 좀 따뜻해졌어. 내가 내게 좀 더 집중할 테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 아나스타시아는 눈을 내려뜨고 천천히 뒤로 몇 발짝 물러서더니 멈췄다. 내 몸에는 따스하고 기분 좋은 기운이 흘렀다. 그 온기는 강했지만 뜨겁진 않았고 또 그 때문에 덥지도 않았다. 아나스타시아는 뒤로 돌아서더니 천천히 물러나 키가 큰 아름드리 나무 뒤에 숨었다. 기분 좋은 온기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뭔가가 더 생겼다. 마치 심장을 도와 피가 핏줄을 따라 더 잘 흐르게 하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피의 흐름이 몸속의 모든 핏줄까지 순식간에 퍼지는 듯 싶었다. 땀이 쏟아지고 발바닥이 흥건해졌다. 어때? 이제 다 알 수 있겠지? 내게 무언가를 증명이라도 해 보인 듯 나무 뒤에서 자랑스레 걸어 나온 아나스타시아가 자신 있게 말했다. 내가 나무 기둥 뒤에 숨었을 때도 너는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어. 내가 안 보일 때 너의 느낌은 더 세졌어. 그 느낌을 말해봐. 난 말한 다음 되물었다. 나무 기둥으로 증명된 게 뭔데? 뭐라니? 정보와 빛의 파장이 나에게서 너한테로 직접 갔잖아.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그것이 심하게 왜곡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야. 나무 기둥도 자체에 정보와 빛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 감정의 파도가 천체에 반사되어 너한테 떨어진 거야. 힘은 더 세지면서. 그 다음 난 너희가 기적이라 부르는 걸 행했지. 너 발에 땀이 흠뻑 났지. 넌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난 그게 중요한 거라 생각 안 했거든. 발에 땀 난 게 뭐 기적이라는 거야. 난 내 몸의 온갖 병을 발을 통해 내보냈어. 지금 너는 몸이 한결 가벼울 거야. 그건 겉으로 봐도 확연해. 축 처짐이 줄어들었어. 정말 난 몸이 훨씬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집중하고 바라면 뭐든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그 비슷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돼? 병을 고치는 거 말고도? 항상. 소원이 추상적이지 않으면, 소원이 아주 조그만 부분까지 자세하고 영혼 세계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런 꿈을 항상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야. 생각이 아주 빨리 속도를 내고 거기에 맞는 감동의 진동이 있어야 해. 그럼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져. 아는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꿈을 가졌더니 그 꿈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걸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세히 계획한다. 생각이 빨리빨리 돌도록 생각한다. 내가 시인들에 대해, 화가들 그리고 책에 대해 소원했을 때 자세히 계획했어? 너의 생각이 빨리 돌았어? 엄청 빨랐지. 모두가 구체적이고 자세했어.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 믿겠네? 이루어질 거야. 그때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소원한 거 없어? 내 꿈에 대해 모든 걸 다 말한 거야. 내 꿈 모두를 너한테 다 얘기하진 않았어. 그럼 다 말해봐. 블라지미르, 내 말을 다 듣고 싶은 거야. 정말? 그래. 아나스타시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빛으로 얼굴을 확 비춘 듯 했다. 풍부한 영감과 들뜬 마음의 아나스타시아는 믿기 어려운 독백을 풀어놓았다. 10. 검은 세력의 시간 토막 건너뛰기.
그날 밤 소원에서 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검은 세력의 짧은 시대를 건널 수 있게 할까 생각했어. 나의 계획과 깨달음은 정확하고도 현실적인 것이었어. 그들이 접수했지. 내가 쓰게 될 책에는 자연스런 문자의 조합과 공식이 들어갈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밝고 선한 감정을 일으킬 거야. 이런 감정은 몸과 마음의 병과 싸우고 미래의 사람들한테 내재하게 될 새로운 깨달음을 낳을 거야. 나를 믿어, 블라지미르. 이건 환상이 아니야. 우주의 이치에 맞는 거야. 아주 쉬워. 책을 쓸 때 순전히 감정과 마음만 따르면 돼. 너는 글 쓰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쓸 수 없어. 하지만 감정으론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감정은 이미 내 안에 있어. 내 것도 내 것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감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릴 거야. 글자와 조합으로 나타난 감정들은 조로아스터 불보다 더 강할 거야. 넌 내게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마. 소중한 것도 빼지 마. 수치에서 해방되고 조롱을 겁내지 마. 교만을 버려. 난 내게 통째로 열었어. 나의 몸과 마음 모두.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도 열리고 싶어. 난 이제 그럴 수 있어. 엄청난 검은 세력이 나를 덮치고 내 꿈을 방해할 거야. 난 그게 겁나지 않아. 내가 더 강해. 내가 꿈꾼 일들을 보게 될 거고, 블라지미르, 아들, 우리 아들도 낳아서 키울 수 있어. 내 꿈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한테 치명적 해를 가한 검은 세력의 수많은 이치를 깨부술 거야. 오히려 많은 것들을 이롭게 작동하도록 만들 거야. 지금은 내 말이 믿기 어려울 거란 거 알아. 내가 사는 세상의 여러 여건에 의해 형성된 너의 두뇌 안의 온갖 제약과 구속이 이해를 방해하는 거야. 내겐 시간 이동이 불가능해 보이겠지. 하지만 너희들의 시공간 개념은 조건적이야. 이들 크기를 정하는 것은 초나 미터가 아니라 깨달음과 의지에 달려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는 사고, 감정, 느낌의 순수성이 우주와 시간의 공간에서 그 사람의 존재점을 결정하는 거야. 너희 세상 사람들은 운세를 믿지. 별자리에 자기 운명이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믿지. 그 믿음은 검은 세력의 이치 때문에 생긴 거야. 이 믿음이 밝은 하늘의 운행을 지체하고 검은 것이 세력을 확장하도록 하는 거야. 이 믿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진리와 지상에서 존재하는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주의 깊게 관찰해봐. 생각해봐. 신은 사람을 자기 형상과 똑같이 지었어. 사람한테는 최대의 자유 밝음과 어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 사람한테는 영혼이 부여되었어. 보이는 모든 것이 사람한테 굴복해. 사람은 또 신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어. 본인의 의지 외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사람을 조정할 수 없어. 신은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 별들도 마찬가지야. 그 모두가 모든 살아있는 것, 식물, 동물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데 봉사하고 사람의 육신을 돕지. 하지만 사람의 영혼과 지혜는 결코 이들의 지배를 받지 않아. 이들이 사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잠재의식을 통해 모든 별들을 움직이는 거야.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루에 두 번째 태양이 반짝 생기길 바란다고 해서 태양은 나타나지 않아. 우주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두 번째 태양을 소원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 운세를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본이 있어. 사람의 깨달음의 수준, 그의 의지력과 정신력, 영혼의 열정, 그 영혼의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참여도가 그것이지. 운이 좋은 날, 좋지 않은 날, 자력 폭풍, 고기압과 저기압 등은 의지와 깨달음의 비교가 안 돼. 찌뿌듯한 날, 굳은 날에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본 적 정말 없어? 반대로 화창하고 아주 운이 좋은 날 슬프고 힘없는 사람 본 적 없어? 내가 책에 숨겨놓은 글자의 조합과 공식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깨달음을 준다고 하면 너는 나를 미친 사람이 공상한다 하겠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날 못 믿는 거야. 그런데 그건 그렇게 간단하거든. 난 너의 말과 어휘 그리고 때론 너의 억양까지도 활용하면서 너와 대화하고 있어. 내가 말한 것은 내게 쉽게 기억될 거야. 그건 오직 너 고유의 말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일상생활에 잘 안 쓰이는 어휘는 거의 안 들어있어. 단순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 난 조금, 아주 조금만 바꿀 뿐이야. 몇몇 어휘를 조금만 자리 바꿈할 뿐이야. 넌 지금 들뜬 상태에 있어. 때문에 이 상태를 다시 떠올리면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날 거야. 그럼 그걸 적으면 돼. 그런 식으로 내가 적은 것에 나의 글자 조합이 들어갈 수 있어. 그건 아주 중요한 거야. 그건 마치 기도와 같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기도란 것이 글자의 일정한 결합이며 조합이란 것을 너희 세상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어. 이 결합과 조합은 신의 도움으로 밝음을 얻은 사람들이 늘어놓은 거야. 이들 결합에서 나오는 복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능력을 빼앗으려고 검은 세력은 늘 노렸어. 그럴 목적으로 검은 세력은 언어를 바꾸고 새 단어를 도입하고 옛 것을 버리고 뜻을 왜곡해서. 예를 들면 이전에 너희 언어에는 47개의 글자가 있었지. 지금은 33개가 남아있어. 검은 세력은 자기의 결합과 공식을 도입하여 낮고 검은 것으로 사람을 흥분시켜 육신의 쾌락과 욕정으로 꼬이려 했지. 하지만 난 오늘날의 글자와 심벌만을 이용하여 결합의 원래 모습을 옮겨놓았어. 이제 이들은 힘을 발휘할 거야. 내가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다고. 결국 찾아냈어. 여러 시대로부터 최고의 것을 다 모았어. 많이 모았어. 그걸 내가 쓸 것에 숨겨놓았어. 보다시피 끝없이 깊고 영원한 우주의 글자들의 조합을 옮긴 것뿐이야. 의미와 뜻 그리고 목적이 정확하지. 넌 본대로 모두 다 써. 아무것도 감추지 마. 나쁜 것, 좋은 것, 귀중한 것 아무것도 감추지 마. 그래야 그것들이 보존돼. 넌 그걸 스스로 확신하게 될 거야. 날 믿어. 부탁이야. 블라지미르. 쓰고 나면 확신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쓴 걸 읽은 사람한테는 뭔가 잘 알 수 없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기분과 감정이 일어날 거야. 너에게 확신을 줄 사람들이야. 이들의 확증을 너는 보고 듣게 될 거야. 이들한테는 밝은 감정이 나타나고 그 감정으로 인하여 이들은 내가 쓴 것 이상의 많은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야. 조금만이라도 써봐. 사람들이 이 결합들을 느낀다고 확신이 서면 10명, 100명, 1000명이 확증을 하면 넌 믿고 모든 것을 쓰게 될 거야. 믿기만 해. 자신을 믿어. 나를 믿어. 시간이 지나면 난 더 중요한 걸 말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것도 이해하고 느낄 거야. 더 중요한 것이란 아이 기르기야. 너는 비행 접시, 기계, 로켓, 별이 흥미있겠지만 난 아이 키우기에 대해 정말로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 너한테 깨달음이 더해지면 이것도 할 테야. 말해줄게. 다만 인조 기계의 소리가 방해 안 할 때 읽어야 해. 이런 소리들은 사람한테 해롭고 진리로부터 멀게 만들어. 신이 지은 자연 세계의 소리만 남게 해. 이 소리는 진리의 소식과 복을 담고 있고 깨달음을 돕지. 그러면 병치료도 훨씬 강해져. 넌 또 말의 치유 효과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구나. 나를 뭐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신기할 거, 환상적일 거, 정신세계의 법에 어긋나는 거 하나도 없어. 사람한테 밝은 마음이 나타나면 육신의 모든 기관에 좋은 영향을 미쳐. 바로 이 밝은 마음이 어떤 병이라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야. 이런 느낌을 이용하여 신도 병을 고친 거야. 성자들도 그렇게 했지. 구약을 읽어봐.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거야. 너희 세상에도
이 느낌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어. 너희 세상의 많은 의사들도 그걸 알지. 날 못 믿겠음 이들한테 물어봐. 그들을 믿기가 넌 더 쉬울 테니까. 느낌이 강하고 밝을수록 그걸 받는 사람한테 더 많은 영향을 미쳐. 난 내 빗줄기로 항상 병을 치료할 수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 이미 증조 할아버지가 모두 다 가르쳐 주셨어. 난 다치니 기들한테 여러 번 해봤어. 이제 내 빗줄기는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보다 몇 배나 더 강해. 할아버지는 내 안에 사랑이라 부르는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래. 그건 크고도 기분 좋으며 조금 뜨거운 느낌이야. 모든 이에게 그리고 너에게 선사하고 싶어.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신이 원하시는 바야. 아나스타시아는 비범한 영감과 확신에 차서 자기 독백을 발설했다. 시공간에 쏘아내듯 했다. 그리고 말문을 닫았다. 난 어느 때와 다른 열정과 확신에 놀라 아나스타시아를 쳐다보며 물었다. 아나스타시아, 그게 다야? 내 계획에 꿈에 다른 무슨 뒷이야기 있는 거 아니지? 나머지는 사소한 거야. 블라지미르. 별거 없어. 난 병행하여 그것들도 이처럼 풀었어. 거긴 너와 상관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것도 난 해결했어. 바로 그 대목을 좀 자세히 말해봐. 나와 상관 있는 문제란 뭐지? 내가 너를 세상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었잖아. 너를 또 최고 저명 인사로 만들었지.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꿈이 세상화되었을 때 밝은 세력에 선택되지 못하고 비상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검은 세력이 이들은 항상 자기 것 뭔가 해를 끼워 넣으려 하지. 그걸 만지는 여러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온갖 부작용 같은 걸 말이야. 내 생각은 아주 매우 빨리 돌았어. 그래도 검은 세력이 끼어들 틈이 있었지. 자기들의 많은 지상의 일을 제쳐두고 자기들의 이치들을 내 꿈 주위에 가동시켰어. 그때 난 생각해낸 거야. 그들을 속였어. 그들과 모든 이치가 오히려 좋게 쓰이도록 한 거야. 검은 세력은 일순간 당황했지. 그걸로 충분했어. 밝은 세력이 낚아챈 나의 꿈은 검은 세력이 범할 수 없는 밝은 무극으로 사라진 거야. 아나스타시아, 내가 생각해낸 게 뭔데? 내가 문득 기대와 달리 검은 세력의 시간 토막을 약간 늘린 거야. 그동안 넌 여러 고난을 감내해야 해. 게다가 난 내 빛으로 너를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기했어. 그들은 당황했지. 내 행동에 논리가 없어 보였던 거야. 그때 난 미래에 너와 함께 할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빛을 비추었어. 그게 다 무슨 말인데? 너한테 그리고 나의 꿈에 사람들이 도움을 줄 거야. 자그마한 그리고 거의 조정도 안 되는 빗줄기로 도울 거야. 하지만 그 수가 아주 많아질 거고 그러면 너희가 함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거야. 검은 세력의 시간 토막을 건널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도 건너게 해줄 거야. 내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도 너는 교만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야. 중요한 것은 돈에 있지 않고 돈으로 따뜻함이나 사람 영혼의 진솔한 동참을 결코 구할 수 없음을 너는 알게 될 테니까. 이 시간 토막을 겪으며 이들을 발견하고 가까이 알게 될 때 넌 그걸 깨닫게 될 거야. 아, 그리고 쪼그려 앉기. 너와 은행 사이의 관계는 내가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낸 것이기도 해. 그래야 돈을 인출할 때라도 한 번 운동을 할 것 아니야. 다른 은행 사람들도 같이. 좀 웃기긴 하지만 대신 내게 죄스런 교만이 안 생길 거야. 이렇게 해서 검은 세력이 자기의 시간 토막에 생각해낸 온갖 난관과 방해물들이 너와 주변의 사람들을 단련하게 된 거야. 너희들을 더 깨달음 있게 할 거야. 결과적으로 검은 세력이 그렇게 자랑하는 검은 유혹으로부터 너희를 구할 거야. 결국 그들이 보호해주는 셈이 된 거지. 그래서 이들이 찰나 당황했던 거야.
이제 내 꿈을 결코 따라잡지 못해. 아나스타시아. 나의 소중한 꿈 소녀. 환상가. 우와. 아이 좋아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 잘했어. 나의 소중한이라고. 아, 예. 별거 아닙니다. 난 널 환상가, 꿈 소녀라고도 했는데 꼴 안 났어? 전혀 안 났어. 넌 아직 모르잖아. 내 꿈이 선명하고 자세하기만 하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가 사랑하고 또 가장 선명한 꿈이야. 책도 그렇게 될 거야. 사람들한테 특별한 감정이 나타나고 이 감정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거야. 잠깐, 아나스타시아. 너 또 들뜨는구나. 진정해. 환상으로 보이던 아나스타시아의 열변을 내가 가로막은 게 엊그제 일 같다. 그녀의 독백에 숨어있는 뜻을 난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말한 모두가 너무나 환상 같았다. 고작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독백이 수록된 원고를 읽었다는 기적과 모험지의 편집인 미하일 피르니는 1996년 5월 5세 잡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내게 건네주었다. 그 내용을 읽고 나자 나도 긴장됐다. 과학 할리몬의 대학자 2명 아나톨리 아키모프, 블라일 카즈나체예프, 이 동시에 자기 논문에서 최고 이성의 존재와 사람과 우주 사이의 긴밀한 상호연관, 사람에서 방사되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빛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특수 장치로 그 빛을 포착하였고 잡지에는 사람에게서 방사되는 이 빛을 찍은 2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아나스타시아가 어렸을 때부터 안건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돕는데 그냥 쉽게 활용한 것에 대해서 과학은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1년 전 나는 까맣게 몰랐다. 다 낡은, 그것도 딱 한 벌 있는 치마를 입고 촌스런 털 장화를 신고 초조하게 우도 단추를 만지작거리던 내 앞에 아나스타시아가 엄청난 양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사람 운명에 영향을 미칠 능력도 갖고 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있었겠나. 그녀의 영감이 사람한테서 검고 나쁜 것을 막을 수 있음을 러시아에서 유명한 민간요법인이며 러시아 민간요법협회 회장 우에 아미로노프가 동료들을 모아놓고 우리 모두는 그녀 앞에선 벌레들이요. 라고 말할 줄을. 그는 덧붙였다. 그녀보다 더 강한 힘을 세상은 아직 본 적이 없으며 내가 그녀를 너무나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한 걸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책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의 에너지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 적은 발행 부수의 책이 처 발간되면 그 책의 필자는 아나스타시아라 생각한다며 쓰레기를 씻어내는 봄비처럼 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 독자님들. 그 책을 지금 손에 들고 계십니다. 읽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감동이 오나요?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무슨 느낌인가요?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아나스타시아는 타이가에 있는 숲속의 빈터에 홀로 남아 자기의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선한 빛으로 집요하게 걷어낼 것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 사람들을 모으고 영감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려울 때 모스크바의 새 학생이 나와 함께 한다. 제대로 금전적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나를 물질적으로 지원하며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들은 특히 로사노비코프 밤마다 자기 컴퓨터로 아나스타시아 원고를 친다. 바쁜 학기가 시작되어도 원고 타이핑을 그치지 않는다. 제11번 모스크바 인쇄소가 책을 2000부 찍는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책을 낸다. 이에 앞서 농민 소식의 예브게니 크비트코 기자가 출판물의 아나스타시아를 소개한다. 모스코프스카야 프라우다, 신문의 카자 곤론이나 산림신문, 소식세상, 라디오 러시아가 차례를 잇는다. 학계의 큰 별들이 소개되는 기적과 모험지는 관행을 깨고 몇 차례에 걸쳐 아나스타시아에 대한 연재 기사를 싣는다. 아무리 야무지게 꿈을 꾸어도 대학자들은 아나스타시아의 통찰을 따를 수 없다. 순수한 사고가 사람을 전지전능하게 만든다. 사람은 창조의 정점이다. 라고 기록한다.
수도의 규모 있는 언론 매체들만이 아나스타시아를 다룬다. 아나스타시아가 스스로 매체를 고르는 듯 순수한 자기 꿈을 소중히 간직하며 저속한 황색 언론을 피해간다. 그러나 이 모두가 분명해진 것은 그녀와 만나고 1년이 경과한 후였다. 그땐 나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다 믿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을 내 식대로 생각하며 대화를 나와 좀 더 가까운 주제 사업가로 돌렸다. 강인한 사람들. 나에 대한 최선의 평가는 내 주변의 사람이 매긴 평가. 아나스타시아는 기업인들이 사회의 영적인 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그리곤 막대기를 집어들고 땅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더 그리고 그 안에 점들을 찍었다.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를 더 그렸다. 그녀는 지구 세상 안에 별들의 지도라 싶은 걸 그렸다. 거기에 많은 걸 더 첨가한 다음 말했다. 큰 동그라미는 지구야. 사람이 사는 별이지. 작은 동그라미들은 무언가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작은 집단이야. 점은 이 집단을 선도하는 사람들이야. 이 영도자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사람들에게 시키는 일에 따라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어떤 심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느냐에 따라 그 주변 사람이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돼. 과반수 사람이 좋으면 소속된 사람, 각 개인한테서 밝은 빛이 나오고 집단이 전체적으로 밝게 되는 거야. 나쁘면 검게 되는 거고. 그녀는 몇 개의 작은 동그라미에 사선을 그어 검게 만들었다. 물론 사람들의 내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 외에도 많지. 하지만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시간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도자와의 관계야. 우주 차원에서 보면 지구에서 전체적으로 밝은 빛이 나오는 건 중요해. 사랑과 선의 빛이. 이것에 대해선 성경에도 말씀이 있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난 너희들이 기업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야. 난 정말 이들을 돕고 싶어. 나 혼자는 어려워. 아나스타시아, 그건 아니다. 우리 세상에선 연금 생활자나 일이 없는 사람들, 집 없고 옷 없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을 불쌍하다 여겨. 기업인이란 이 모두를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예를 들자면 어떤? 보통 급의 사업가만 보더라도 자가용과 자기 집을 소유하지. 옷이나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기쁨은? 어디에 만족이 있지? 이것 좀 봐. 아나스타시아는 다시 나를 풀밭에 눕게 했다. 여자 다츠니키를 보여줬던 첫 번째 때처럼 다른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보이지? 내가 최고급이라 하는 저 차에 앉아있는 남자 보여? 그는 뒷좌석에 혼자 앉아있지. 차에는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고 운전수의 운전 솜씨는 부드러워. 그렇지만 봐. 뒷좌석에 앉은 사업가의 얼굴 좀 봐. 얼마나 초조하고 생각에 잠겨있나. 생각 중이야. 뭔가 계획 중이지. 뭔가 걱정하고 있어. 저거 봐. 지금 전화를 들었지. 초조해하고 있어. 보고를 받았으니 이제 신속하게 상황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해. 아주 초긴장 상태야. 저 사람은. 생각 중이야. 다 됐나 보다. 결정이 났다. 저 봐. 저기 봐. 저 사람은 편안하게 앉아있는 듯하지만 얼굴엔 불안과 초조가 서려 있어. 기쁨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 저건 일이야, 아나스타시아. 저건 생활 방식이야. 저긴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한순간의 틈도 없어. 심지어는 잠잘 때도. 그한텐 나뭇잎이 봉우리를 터뜨리는 것도 봄 시냇물도 보이지 않아. 사방엔 그의 소유물을 뺏으려고 시기하는 사람뿐이야. 너희 세상에서 경호라 하는 거로 성곽과 같은 집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데 그건 충분한 평화를 주지 못해. 두려움과 걱정이 그를 떠나지 않고 항상 따라다니게 마련이거든. 그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는
모든 걸 남겨야 하는 미련과 후회가 앞서지. 사업가들도 기쁨이 있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구상한 계획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희열이 있지. 사실이 아니야. 이룬 업적에 즐거워할 시간이 없어. 다른 일이 벌어지니까. 더 복잡한 일이. 그럼 또 다시 시작되는 거야.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 숲속의 미녀는 겉으로 보기에 풍요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아주 어둡고 슬픈 그림으로 그려냈다. 난 그 그림을 믿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아나스타시아, 넌 잊고 있는 게 있어. 이들은 목표한 일을 이루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여성들의 동경하는 시선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이에 대한 그녀의 대답. 헛거야.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멋진 자동차의 주인이나 최고급 저택의 소유자를 쳐다보는 사람의 시선, 어디서 존경, 동경심을 볼 수 있다고? 내가 말한 거 그렇다 얘기할 사람 세상에 없어. 그건 시기와 무관심과 증오의 시선일 뿐이야. 여자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 여자의 감정에선 남자를 갖고자 하는 욕구와 그가 가진 것을 함께 가지려는 욕구가 함께 섞이기 때문이야. 이 남자도 여자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해. 그처럼 커다란 감정이 들기에 충분한 공간을 비울 수 없기 때문이지. 더 이상 반박한대봤자 소용이 없었다. 아나스타시아가 말한 것을 수긍 또는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겪어본 사람뿐일 테니까. 나도 사업을 하지만 아나스타시아가 말한 것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의 기쁨의 시간 길이를 재보지 않았다. 남들의 것은 도말할 이유가 없고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침울하거나 불만족한 모습은 통하지 않는다. 모두 각자가 성공하는 삶에 만족하는 사람인 양처신한다. 사업가한테는 계속 좋은 일만 생긴다는 인상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형성되었나 보다. 아나스타시아는 밖으로 표현된 겉모습이 아닌 더 섬세하고 감춰진 내면을 포착한 것이다. 아나스타시아는 사람의 상태를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빛을 보고 판단한다. 그녀한테 보이는 그림과 상황들이 나한테는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이는 것 같다고 하자 아나스타시아는 답했다. 내가 바로 도와줄게. 간단한 거야. 눈을 감고 풀 위에 누워. 양팔을 벌리고 긴장을 풀어. 온 지구를 본다고 상상해. 그 다음 지구의 색과 거기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을 보려고 해봐. 그런 다음 내 상상의 빛을 좁혀봐. 온 지구를 안으려 하지 말고 점점 더 좁혀봐. 사물이 구체적으로 보일 때까지. 푸르스름한 색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찾아봐. 내 빛을 더 좁혀서 봐봐. 한 명 또는 몇 명의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야. 같이 한 번 더 해보자. 그녀는 내 손바닥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내 손바닥에 얹혔다. 그녀의 다른 쪽 손은 풀밭에 놓여있고 손가락은 위쪽을 향했다. 난 그녀가 말한 그대로 상상했다. 탁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세 사람의 그림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아니야. 아나스타시아의 말이 들렸다. 이 사람들은 사업가들이 아니야. 곧 나타날 거야. 그녀는 자기의 빛으로 여기저기를 비추었다. 크고 작은 사무실들, 문 닫은 클럽, 파티장, 창녀촌 등이 보였다. 푸르스름한 색은 약하든가 아예 없었다. 여기 봐. 저긴 이미 밤이지? 한 남자가 담배 연기 자욱한 사무실에 아직도 앉아있어. 무슨 일이 잘 안 되는가 봐. 그런데 이 사람 좀 봐. 아주 만족스런 모습이지. 수영장에다 아가씨들까지. 술에 취해 있어. 빛은 안 나와. 뭔가를 억지로 잊으려 해. 억지로 만족하는 채 하는 거야. 여긴 집이야.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아내고 아이는 뭔가를 물어보려 해. 전화가. 이거 봐. 남자는 다시 심각해졌잖아.
가까운 사람도 뒷전일 뿐이야. 온갖 장면들이 연이어 지나갔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장면도 있고 별로인 것도 있다. 그러다 참혹스런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갑자기 방이 하나 나타났다. 무슨 집인 것 같은데 꽤나 있어 보였다. 그런데 원탁 위에 벌거벗은 사람이 누워있다. 그의 손과 발은 탁자 다리에 묶이고 머리는 댕그렁하니 걸려있다. 입에는 누런 테이프가 붙어있다. 원탁을 두고 신체가 건강한 2명의 젊은이가 앉아있다. 한 명은 머리를 바짝 깎았고 다른 한 명은 할든 듯 머리를 빳빳이 넘겼다. 좀 떨어진 곳에 안락 의자가 있고 그 옆 입등 밑에 젊은 여자가 앉아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다. 가슴 아래 부분이 빨랫줄로 묶여 의자에 눌려 있다. 2 다리도 의자의 다리에 묶여 있다. 여자는 다 찢어진 헐렁한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그 여자 옆에는 깡마른 몸의 노년의 남자가 뭔가를 마시고 있었다. 아마 코냑일 것이다. 그 남자 앞 작은 탁자 위에는 초콜릿이 놓여 있다. 원탁에 앉은 2 남자는 마시지 않았다. 이들은 누워있는 남자의 가슴에 액체를 부었다. 보드카나 무슨 독주일 거다. 그리고 불을 붙였다. 12판임을 난 알 수 있었다. 아나스타시아는 이 장면에서 다른 곳으로 빛을 옮겼다. 난 소리를 질렀다. 다시 비춰봐. 어떻게 좀 해봐. 그녀는 이 장면을 다시 비추며 대답했다. 절대 안 돼. 이미 다 벌어진 일이야. 그걸 절대 막을 수 없어. 전에 했어야지. 지금은 늦었어. 나는 아연실색하여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여자의 공포에 질린 눈을 보았다. 하지만 자비를 비는 눈은 아니었다. 해봐. 내가 천상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나는 아나스타시아에게 외쳤다. 나는 그럴 힘이 없어. 이건 미리 계획된 일과 같아.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직접 개입할 순 없어. 지금은 그들이 더 강해. 너의 그 선은, 능력은 다 어디 간 거야? 아나스타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끔찍스런 장면이 약간 희미해졌다. 그러다 갑자기 코냑을 마시던 늙은이가 사라졌다. 난 갑자기 온 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나스타시아가 만지고 있던 내 손에서 감각이 마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맥이 풀린 아나스타시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나스타시아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단어 몇 마디를 이었다. 손 치워. 블라지미르. 내 이름을 다 발음할 힘도 없었다. 난 일어서며 아나스타시아한테서 손을 뗐다. 손은 마비되어 매달린 느낌이었다. 손이나 말을 오래 깔고 앉았을 때처럼 감각이 없고 새하얗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니 마비가 풀리기 시작했다. 아나스타시아를 보고 난 기절할 뻔했다. 그녀의 눈은 감겨있고 얼굴엔 홍조가 사라졌다. 손과 얼굴의 피부에는 피 한 방울도 없었다. 숨이 끊긴 듯 누워있었다. 그녀 주변의 반경 3m 정도는 풀도 하얗게 시들어 있었다. 난 큰일이 난 걸 감지하고 소리 질렀다. 아나스타시아, 왜 그래, 아나스타시아?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난 맥이 풀린 아나스타시아의 어깨를 쥐고 흔들었다. 그래도 새하얀 핏기 없는 입술은 말이 없었다. 아나스타시아, 내 말 들려? 눈썹이 약간 들리고 풀린 눈이 나를 쳐다봤다. 아무런 생기가 없었다. 난 아나스타시아의 머리를 받치고 수통을 들어 물을 마시게 했으나 넘기질 못했다. 쳐다만 보며 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드디어 그녀의 입술에 미동이 보이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나를 다른 데로 옮겨줘. 나무 쪽. 난 그녀의 맥 풀린 몸을 들어 둥글게 시든 풀밭에서 떨어진 가까운 잣나무 곁에 내려놓았다. 얼마가 지나 그녀는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아나스타시아. 내 간청을 들어주려고 했지. 조용히 대답했다.
1분여치나 덧붙였다. 잘 된 것 같아. 그런데 너 안색이 말이 아니야. 죽을 뻔한 거지? 난 자연의 법을 어긴 거야. 참견하면 안 될 곳에 참견한 거야. 그래서 내 모든 힘, 에너지가 소진된 거야. 남은 힘이 있다는 게 놀랄 지경이야. 그렇게 위험한 걸 왜 모험을 해? 별 수가 없었잖아. 내가 원했으니까. 내 청을 안 들어주면 날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질까 걱정이 됐어. 내가 말만 계속 해댄다고 생각할까봐. 실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녀의 노는 용서를 비는 듯 미안한 듯 나를 쳐다봤다. 말할 때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그렇지만 난 이것이 작동하는 자연의 이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이 안 돼. 난 그걸 느낄 수는 있는데 내가 알아듣게 설명은 못하겠어. 너희 세상 학자들도 아직은 못할 거야. 힘을 모으기라도 하듯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었다. 용서를 비는 눈으로 다시 나를 보더니 입을 열었다. 이제 넌 나를 더 이상하다. 요술쟁이라 생각하겠지? 난 그녀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울컥 생겼다. 그런데 뭘? 난 그녀가 정상이며 보통 사람이며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한테는 그녀가 보통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으로 나를 믿지 않았으리라. 아나스타시아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그녀와 보통 어떻게 인사를 나눴는지 얘기해준 일이 문득 생각났다.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가 조그만 아나스타시아 앞에서 한 무릎을 꿇고 서서 손에 입을 맞췄단다. 난 아나스타시아 앞에서 한 무릎을 꿇고 서서 그녀의 아직 핏기 없고 좀 차가운 손을 잡아 입을 맞추고 말했다. 내가 설사 정상이 아니라 해도 너는 그 비정상인들 중에서 최고로 착하고 최고로 뛰어나고 최고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야. 아나스타시아의 입술에 미소가 다시 돌아왔다. 눈은 감사에 가득 차서 나를 바라보았다. 볼에는 홍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아나스타시아, 그림이 꽤나 침울하던데 내가 일부러 고른 거지? 좀 더 나은 걸 찾으려 해봤는데 없었어. 그들한텐 모두 고민이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있어. 모두가 1대1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그들 간에는 마음의 대화가 없어. 그럼 어쩌지? 저들을 불쌍해하는 것 말고 무슨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하지만 사업가들은 강한 사람들이야. 아주 강하지. 그녀도 수긍했다. 흥미 있는 사람들이야. 이들은 일생에 두 생을 사는 셈이지. 한 생은 자기만 알아. 가까운 사람도 알지 못해. 다른 한 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야. 이들이 서로 솔직한 마음의 대화를 하도록 도와야 할 거야. 생각이 순수하도록 터놓고 노력해야 해. 아나스타시아, 내가 부탁한 거 내가 한번 해볼게. 책도 쓸게. 순수한 마음의 기업인 연합을 만들어 볼게. 내가 이해한 대로 할 수밖엔 없지만 말이야. 힘이 많이 들 거야. 난 널 많이 도울 수 없어. 내겐 힘이 얼마 안 남아있어. 힘이 복구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 난 이제 얼마간 빛으로 먼 곳을 볼 수도 없어. 지금 보통 시각으로도 내가 잘 안 보여. 아나스타시아, 그럼 너 장님이 되는 거야. 다 회복될 거야. 너를 당분간 못 돕게 돼서 안타까울 뿐이야. 날 도울 필요 없어. 아나스타시아. 아들을 위해 내 몸이나 조심해. 다른 사람이나 도와줘. 11. 내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증기선을 쫓아야 한다. 그녀가 외모나마 이전과 같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난 보트에 올랐다. 아나스타시아는 뱃머리 손잡이를 잡아 보트를 강변으로부터 밀어냈다. 보트는 물살을 타고 흘러내렸다. 물이 무릎까지 빠지는 데까지 들어와서 아나스타시아의 긴 치맛자락이 물에 떠서 파도에 흔들렸다. 나는 시동줄을 휙 당겼다. 모터가 굉음을 질러댔다. 지난 3일간 일상이 되어버린 고요함이 갈기갈기 찢겼다.
보트는 앞으로 확 튀어나갔다. 계속 속도를 더하며 멀어져 갔다. 물가에 외로이 서 있는 타이가의 외톨이를 뒤로 한 채 아나스타시아가 갑자기 물에서 뛰쳐나가더니 보트를 쫓기라도 하듯 뛰기 시작했다. 맞바람으로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혜성의 꼬리와도 같았다. 그녀는 열심히 뛰었다. 온 힘을 다 쏟는 것 같았다. 초고속 보트를 따라잡는 무모한 시도를 해보려는 듯했다. 그건 아무리 아나스타시아라도 역부족이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만 갔다. 난 그녀의 헛수고가 안타까워 헤어지는 아픈 순간을 가능한 줄이려고 온 힘을 다해 가속기를 끝까지 밟았다. 아나스타시아가 무서워 내가 다시 도망치는가 보다. 고? 아나스타시아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굉음을 찢어지게 질러대는 모터는 보트의 코를 수면으로 치켜 올렸다. 보트는 더 빨리 앞으로 질주하여 우리들 사이는 점점 더 벌어지기만 했다. 아, 그런데 그녀는 맙소사. 무얼 하려는 거지? 아나스타시아는 달리면서 뛰는데 방해가 되는 젖은 치마를 찢어 옆으로 던져버렸다. 뛰는 속도에 가속이 붙어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와 보트 사이의 거리가 천천히 줄어들었다. 그녀가 뛰어가는 앞쪽에 가파른 둔덕이 보였다. 더 이상 밟아도 들어갈 데가 없는 가속기를 계속 밟아대며 난 생각했다. 둔덕이 그녀를 멈추게 할 것이고 그러면 내게 고통스런 장면도 끝이 나리라 생각했다. 아나스타시아가 계속 전속력으로 달렸다. 손으로 공간을 감지라도 하듯 가끔씩 손을 앞으로 뻗었다. 그녀가 그토록 시력이 떨어졌나? 둔덕이 안 보이나? 아나스타시아는 조금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둔덕에 뛰어올랐다. 무릎을 꿇고 넘어져 하늘로 그리고 약간 내 쪽으로 손을 치켜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천지를 진동하는 모터 소리와 물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다. 앞쪽에 여울, 여울, 통나무 우. 잽싸게 고개를 돌려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허둥지둥 나는 방향타를 획 돌렸다. 옆구리로 처박힌 보트는 가판이 기울어져 물을 퍼담을 정도였다. 한쪽 끝은 여울에 박히고 다른 한쪽은 물에서 살짝 나와 보일락 말락한 거대한 침묵이 돌진하는 보트의 옆구리를 살짝 긁었다. 정면 충돌했을 경우 보트의 얇은 알루미늄 바닥은 그냥 뚫려버렸을 거다. 강의 항로로 나와서야 난 둔덕 쪽을 뒤돌아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점으로 작아지는 외로운 작은 몸체 쪽으로 속삭였다. 고마워, 아나스타시아. 너는 누구지, 아나스타시아? 증기선은 수레구태에서 날 대기하고 있었다. 선장과 대원들은 지침하다를 기다렸다. 향후 항해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도무지 집중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난 수르구태에서 정박을 연장하고 현지 주민들을 위한 야외를 열고 생필품 전시회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내 생각은 아나스타시아와 관련된 일에 골몰했다. 난 서점에서 대중과학 서적이며 기적현상이나 초인에 대한 책이며 시베리아 역사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샀다. 난 선실을 걸어 잠그고 책에서 설명을 찾느라 진땀을 뺐다. 아나스타시아가 시골 아가씨를 돕는다고 난 너 사랑해, 블라지미르. 라고 같이 외쳐주었기 때문에 아나스타시아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궁금했다. 우리는 나이 차도 있고 견해차도 있고 삶의 양식에도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감정 없이 보통 그냥 하는 말이 어찌 아나스타시아한테는 작용했을까? 대중과학 서적에선 답이 안 나왔다. 그때 난 성경을 들었다. 바로 답이 있었다. 요한복음 맨 처음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난 이 놀라운 책이 그렇게 감칠맛 나고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에 수없이 놀랐다. 난 많은 걸 깨달았다. 꾀와 속임수를 모르는 아나스타시아는
그냥 말을 내뱉을 수 없다. 난 그녀의 말이 생각났다. 난 내가 뜻없이 그냥 말을 할 수 없음을 그 순간 잊고 있었나 봐. 내 말에는 반드시 감정이 들어가고 통찰이나 확실한 자연의 정보가 있어야 하거든. 오 맙소사. 왜 그녀는 지지리도 운이 없단 말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미 나이도 들고 가족도 있고 그녀의 표현대로 치명적이고 검은 세상에 많은 유혹을 겪은 내게 그 말을 했단 말입니까? 순수한 영혼의 아나스타시아한테는 나는 완전히 아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는 방식이, 사고 방식이, 지능이 너무도 보통 사람과 다르니 누가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나스타시아를 처음 볼 때는 절세의 미모와 매력을 갖춘 보통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아나스타시아는 마치 인간 세상 저편에 사는 어떤 존재처럼 여겨진다. 내가 지식도 모자라고 우리 존재의 본질도 잘 몰라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녀를 다르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헤어짐을 고할 때조차도 그녀를 입 맞추거나 포옹하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았다. 그녀가 그러고 싶었는지는 모른다. 도대체 그녀가 원했던 건 뭘까? 난 그녀가 자기 소원 얘기한 걸 떠올렸다. 그녀의 사랑 철학은 또 얼마나 독특한가. 기업인을 도울 목적으로 기업인 연합회 만들기, 사람들에게 주는 도움말이 든 책 쓰기, 사람들이 검은 세력의 시간 토막을 건너게 해주기. 게다가 철석같이 믿는다. 다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 나도 기업인 연합을 조직하고 책을 써보겠다고 했으니 좋은 사람이라 믿는다. 이젠 그녀가 전보다 더 이 꿈을 소원하고 있을 거다. 꿈을 좀 쉬운 걸로, 좀 더 현실적인 걸로 가졌으면. 난 왠지 모르게 아나스타시아가 치근해졌다. 꿈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꿈꾸는 숲속의 그녀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냥 기다리고 그냥 꿈만 꿨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녀는 10중8구 스스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선한 빗줄기를 내보내고 자기 영혼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불가능을 믿을 것이다. 그녀는 내게 자기 빗줄기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 원리를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내 의식은 그걸 실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그녀는 자기 빗줄기를 사람한테 보내서 보이지 않는 빛으로 그 사람을 비추고 그에게 자기 감정을 그리고 착함과 밝음에 대한 자기 노력을 전한답니다. 아니야. 내가 심리에 개입하고 영혼과 이성을 유린한다는 건 절대 아니야. 취하거나 버리는 것은 사람의 의지야. 얼마나 많이 취할지,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자기와 맞는지, 이 느낌을 얼마나 많이 자기 안에 담을 수 있는지, 이건 그 사람 마음이야. 그 사람은 외모가 벌써 밝아지고 병이 일부 또는 모두 사라져. 우리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나도 항상 할 수 있고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놀아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 지금은 내 빛이 할아버지들보다 몇 배나 더 세. 내 안에는 사랑이라 부르는 특별한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래. 이 감정은 아주 매우 밝아. 조금 뜨거울 정도야. 너무 많아서 나눠주고 싶어. 누구한테? 아나스타시아? 내가 물었다. 너한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 모두한테. 모두 다 좋았으면 좋겠어. 내가 꿈꾸는 것을 내가 실행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을 너한테 데려다 줄게. 그럼 너희는 같이. 이 모도와 그녀를 다시 생각하자니 난 그녀가 하고 싶은 걸 잘 해보지 않고는 못 베길 거란 것을 문득 깨닫고 말았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일평생 나를 놔주지 않을 것이고 아나스타시아의 꿈을 배신했다는 자괴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현실성이 없는 듯하지만 아나스타시아는 너무도 간절하지 않은가. 난 결단을 내렸다. 증기선은 노보시비르스크로 직행했다. 내 회사의 부책임자에게 전시 장비의 해체와 하선을 맡겼다. 아내한테는 궁색한 설명을 둘러대고 난 모스크바로 향했다. 아나스타시아의 꿈을 이루려고, 아니 최소한 회복이라도 하려고 길을 떠난 것이다.
다음 권의 기속. 독자님들께 드리는 글. 친애하는 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아나스타시아를 아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여러분. 아나스타시아가 그렇게 많은 감동과 느낌을 불러일으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편지 모두 제가 손수 답장을 하고픈 마음이지만 그럴 만한 물리적인 힘이 모자랍니다.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은 카프카즈에서 적었습니다. 거기서 아나스타시아가 얘기했던 고인돌을 현지 고고학자와 지지자들과 함께 탐사하던 가운데 현지 고고학자들과 함께 찾아냈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주 오랜 돌 건축물입니다. 1만 년 전의 것입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도 이들은 쓰임새가 있습니다. 남쪽 카프카즈 지방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에서 멀지 않은 산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피라미드의 선배입니다. 현지민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의 원래 목적을 몰랐습니다. 고인돌은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지민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돌판을 다 빼갔고 베레고보이 마을에는 그걸로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신성모독이라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혁명기간 중에 40인의 성직자들이 고인돌 돌판 하나하나 값으로 참사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돌판을 뜯어갔습니다. 아나스타시아가 그 내력을 얘기했으니 이제 상황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아나스타시아가 말한 많은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아나스타시아가 말하는 오로라, 고인돌 주위의 땅에서 나오는 방사 에너지도 현지의 SES 위생 검역소에서 포착 확인하여 공식 기록을 남겼습니다. 난 아나스타시아가 말한 것, 보여준 것들 중 과학에 의해 또는 물적 증거나 역사적 사실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 증명된 것만을 인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슴으로 믿어야 할 때도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듭니다. 고인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모으고 산을 오르내리고 그 존재를 확인하느라 사진을 찍고 하는데 거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바로 믿었으면 이 반년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믿을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나스타시아한테 2번째 갔다 왔습니다.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 그녀가 어떻게 그 애를 대하는지 보고 싶어 갔습니다. 보통과는 달리 대합니다. 나를 배에 태워 그 강가까지 데려다 준 사람들로부터 일부 사람들이 단독 또는 집단으로 아나스타시아의 주거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에서 아나스타시아와 만나고 싶어 하는 줄 압니다. 나를 태워다 준 사람들로부터 일단의 악당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강가에 진을 치고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현장 사진을 찍고 그녀를 납치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숲에서 나와 그들과 얘기를 나누었고 그들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납치하려 했지만 그녀가 그들을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제 2권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녀를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괴롭히지 마세요. 이 못된 놈들 사건 이후 현지 사냥꾼들은 외지 사람들이 타이가에 나타나면 경고 없이 총을 쏜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난 생각합니다. 쏴도 된다고. 이제 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지의 타이가 사냥꾼들은 나보다 먼저 아나스타시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것뿐이지요. 아나스타시아의 영역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아나스타시아가 밖으로 현지 사람들한테 나올 때만 그녀를 상대했답니다. 내가 그녀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현지 지명도 감추지 않은 채로? 이런 회의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 책 초판에는 사람들의 이름, 내가 타고 다닌 증기선의 이름도 가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했던 건 나잖아. 난 이제 알겠습니다. 모두를 있는 그대로 기술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녀를 그냥 놔두세요. 때가 되면 스스로 다 얘기할 겁니다. 그녀를 그런 식으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타이가의 한 가족을 죽였습니다. 리코브 가족이 죽었습니다.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신문에 타이가의 막다른 골목이란 제하의 기사를 왜 페스코프브이가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가족은 다 죽고 이제 아가피아 하나만 남았습니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죠. 불쌍하게 타이가에서 끌려 나와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코브 가족은 오랫동안 타이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똑똑한 우리 문명을 접하고 멸종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막다른 골목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나스타시아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만나 얘기를 나눌 순 없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도 하나 딸렸습니다. 아나스타시아란 사회단체와 클럽이 크라스노다르주 킬렌지크시에서 활동 중입니다. 라리오 노브나 발렌지나 제렌지예브나가 그 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지역 연구가입니다. 자기 지역의 정신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지역의 환경 문제를 염려하는 지역 연구자 및 여러 직종의 사람들을 규합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아나스타시아의 책 독자들이 많은 초창기 지방사회단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회원들은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아가 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들은 러시아에 그리고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조들의 망각되어 버린 성물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곳을 보고 싶어 하는 손님들을 맞으며 아나스타시아가 언급한 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켈렌지크에 대해 아나스타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예루살렘이나 로마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어. 하지만 위정자들이 사원을 잇고 있어서 도시가 죽어가고 있어. 속세의 위정자들보다는 아나스타시아가 일깨운 민초의 영혼들이 이 도시와 다른 도시 그리고 마을들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아나스타시아에 대해서 민속치료인들, 점쟁이, 성직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녀 앞에 서면 우리는 벌어지다. 라고 러시아 민속치료인협회 회장 미로노프는 말합니다. 한 종교 지도자가 수많은 대중이 모인 앞에서 아나스타시아를 모범적인 여성의 이상이라 말하는 비디오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녀의 지적 능력, 사고의 합리성은 현대인의 수준을 능가한다. 고도 말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복사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사는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들도 그녀에 대해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종교 지도자는 말하기를 아나스타시아가 현재 우리의 삶을 공부 중이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진짜 남자를 못 만났다고 했습니다. 지구에 아나스타시아와 비슷한 한 청년이 살고 있는데 호주에 살고 있으며 둘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나중에 나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제가 진짜 남자 역할을 고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생각조차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중매 선다는 것이 좀 이르지 않나요? 또한 그녀를 그렇게 이상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 이상화란 것 때문에 아나스타시아가 행한 일을 제때 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난 그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조그만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 증명이 없습니다. 아이가 커서 어디든지 가고 싶을 겁니다. 예를 들어 외국을, 세상을 보고 싶을 겁니다. 누가 그 애한테 여권을 만들어줄까요?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그 애한테 뭐라고 하죠? 말이야, 내 서류에 대해선 생각을 못했구나. 그냥 넌
타이가에나 앉아 있거라. 난 출생 증명 문제를 법률 자문해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아나스타시아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녀가 보건증이 없다 해도 출생 증명을 떼어줄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이를 타가소에 맡기는 겁니다. 타가소에서 아이한테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타가소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 양자로 드리면 됩니다. 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왠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아나스타시아도 이 방법엔 동의하지 않을 듯하고요. 어쩌죠? 내가 아나스타시아에게 출생신고 얘기를 꺼내자 아나스타시아는 말했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 다른 사람들도 다들 갖고 있듯 우리 아이도 있으면 좋지. 내가 있고 미처 생각을 못해서. 하지만 걱정 마. 다 잘 될 테니까. 보십시오. 내가 있고 미처 생각을 못해서 아나스타시아가 그 외에도 생각을 다 하지 못한 일들이 하지만 장차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나스타시아가 계획하는 일에 100%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자세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추어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할 듯합니다. 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무슨 가엾은 사업가이기에 필요한 물량만큼 책도 하나 인쇄 못하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출판사에도 독점 출판권을 팔아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단독으로 원고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고 발행부수를 마음 내키는 대로 주무르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나눠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체를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야 합니다. 지금 문체로는 내용이 지루하고 아나스타시아의 독백 부분이 늘어져 있어요. 제 말투가 너저분하다고 합니다. 제목도 눈에 확 들어오는 거로 하자고 합니다. 타이가의 막다른 골목, 민속치료인, 외계인 같은 것으로. 하지만 나는 아나스타시아가 외계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나스타시아가 막다른 골목에 봉착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보통 사람이고자 합니다. 저작권을 이용하여 출판사에 대하여도 내 견해를 고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발행이 완료된 부수가 다 팔려서 그 대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다음 부수를 출판사가 아닌 인쇄소에 직접 주문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한 양의 책이 인쇄될 것입니다. 누구든 상호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을 제안한다면 전 환영입니다. 다만 독점권 양도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 얘기를 좀 말해둬야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책 유통을 맡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리로 이 질문을 하는 편지와 전화가 잦습니다. 전화를 해도 책에 명기된 주소로 편지를 해도 시원한 답이 없다고 불만들이 많으십니다. 탐험에서 돌아오자마자 난 바로 노보시비르스크를 떠났습니다. 이 이후의 일은 다음 권에 쓰겠습니다. 지금 나의 회사는 붕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책을 다 마치면 난 다시 사업을 세울 것입니다. 아내하고는 전화로만 통화했습니다. 순전히 사적인 대화입니다. 답신이 늦어서 책 발송이 지연되어 편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용서를 빕니다. 나의 딸 폴리나가 거기 있습니다. 난 딸과 만났습니다. 딸이 일을 다 바로잡을 것이고 다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딸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잘 이해해 줍니다. 좀 나중에 핸드폰을 구입할 예정인데 그때 더 많은 개인적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보내주신 모든 편지에 반드시 답을 하겠습니다. 혹 나중에 그걸 출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주로 러시아, 사랑, 밝은 노력, 이 주제입니다. 편지들에는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의뢰란 책에서 옐레나 이바노브나 레리흐는 그 에너지에 대해 말한 바 있지요.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롬나에 사는 13세 소녀 나스자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을 해야겠습니다. 편지를 이미 썼거나 쓰고 있는 나스자 같은 다른 소녀들에게도 답이 되겠습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라지미르 메그레. 콜롬나에 사는 샤프키나 나스자가 씁니다. 전 13살이고요. 7학년입니다. 선생님의 책 소리 내는 잣나무, 아나스타시아를 다 읽었습니다. 책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니 좋았다. 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여기에 맞지 않아요.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요. 이 책을 읽고 마음이 따뜻하고 기뻐졌어요. 병원에서 이 책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난 심한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2달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난 정말 병이 낫고 싶어요. 선생님의 책은 이 어둠과 천박함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어요. 난 선생님을 아나스타시아와 정말로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은 생각하시겠죠? 참 교양 없다. 뻔뻔한 아이로군. 하지만 안 그래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게 사람이잖아요. 나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믿지 않아요. 주변 모두가 믿지 않아요. 너무나 환상적이니까요. 그래도 믿으면 안 되나요? 솔직히 말하면 난 믿었어요. 정말로 믿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동화야 동화. 난 혼란에 빠졌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은 아주 용감한 사람 같아요. 진실을 써냈으니까요.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을 써낸 건 분명하죠. 선생님과 아나스타시아 사이에 있었던 일, 선생님이 아나스타시아를 모욕한 일,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나스타시아에겐 잘못이 없었던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쓰셨죠. 그래도 전 생각해요.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면 안 돼요. 아나스타시아가 혹 정상인이 아니거나 사이비 민속 치료인이라 할지라도요. 이건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선생님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라즈미르 죄송해요. 난 선생님의 부칭을 몰라요. 러시아에서는 어른을 부를 때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딴 부칭을 함께 부른다. 역주 아나스타시아가 아이를 낳았나요? 낳았다면 남자 아이인가요? 여자 아이인가요? 선생님의 사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나스타시아의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잣나무 조각을 문질렀다는 내용은 있는데 아나스타시아가 그랬다는 말은 책 어디에도 없어요. 선생님이 이 내용을 빠뜨린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그런가요? 답장 제발 부탁드려요. 선생님은 이런 편지들을 자루로 받으실 거란 거 알아요. 3줄만이라도요. 안녕히 계세요. 아나스타시아 쓴 편지를 쓴 소녀 나스자는 아나스타시아란 정식 이름을 귀엽게 부르는 호칭이다. 역주. 답장. 안녕. 나스젠가 나스자보다 더 귀여운 호칭. 넌 건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되겠구나. 내가 아나스타시아를 다시 방문할 때 너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마. 사실 아나스타시아는 병 치료에 대해 남다른 견해가 있지. 아나스타시아는 병이 신의 사람과의 대화라고 생각해. 병은 그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를 경고하거나 아니면 그 치유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예를 나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선 다음 책에서 소개하마. 내가 아나스타시아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아나스타시아는 자기 견해에 대해 아주 확고하지.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깨달음으로만 어떤 부작용도 없이 무슨 병에서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야. 측면 도움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나스젠가, 너의 판단 능력을 보니 너는 이미 다른 누구보다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구나. 그게 더 중요하단다. 난 진짜 그렇다고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 내 주변 사람들이 아나스타시아의 존재를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문제는 독자들과의 한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말한 내용으로 대신할게. 내가 그 질문을 또 받고 있었는데 좌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크게 말했어. 여러분은 손에 영감의 용솟음을 들끓게 하는 생각을, 호소를, 이데아를 들고 계십니다. 손에 들고 계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외에 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증거가 이미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스젠가, 난 이제 알아. 아나스타시아를 불편해하는, 그래서 아나스타시아가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과학기술 세상에서 생각하는 여러 조건과 중요한 것, 그리고 전제를 아나스타시아가 허물어버리니까. 아나스타시아에서 피어나는 순수를 배경으로 하면 자기의 더러운 것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그건 누구도 좋아하지 않거든. 우리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던 자기가 선량하고 똑똑하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아나스타시아는 말했어. 난 내가 있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난 이 말에 별 신통할 게 없다고 생각했지. 원하는 사람은 믿으세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런데 난 틀렸어. 읽고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마음에는 사랑, 선, 영감의 위대한 느낌이 태동하는 거야. 사랑의 시, 영혼의 시, 빛을 볼 수 있는 마음, 그 빛을 더 세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시가 봄비가 되어 세상에 흐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나스타시아를 느끼고 아나스타시아가 존재한다고 아는 사람들이야. 아, 그리고 나의 아내는 말이야, 나스젠가, 아마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 반응을 했을 거야. 나의 아내도 예외는 아니었어. 나는 아내와 전화통화만 했어. 대신 내 딸 폴리나가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딸이 나를 잘 이해하고 내게 편지도 갖다 줘. 내 편지도 딸이 가져왔어. 내가 아나스타시아를 모욕한 건 좋지 않았다고? 안 좋지. 지금이라면 안 그럴 거야. 우린 다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마다 사는 시는 다르거든. 아들이 태어났어. 아주 튼튼한 녀석이지. 늘 웃어. 아나스타시아도 밝고 명랑해. 너와 내 엄마의 안녕을 빌게. 행복하고 건강해. 넌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넌 강한 아이야. 넌 주변의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깨달음을 줄 수 있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들의 의구심 및 질문들. 러시아 정교회 및 타 종교의 신봉자들과 아나스타시아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녀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녀가 미신 신봉자일 거라고 조심스레 말하는 부류도 있다. 종교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전에 없던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세례를 안 받아서 좋지 않다고 말한다. 아나스타시아의 종교에 대한 견해는 제2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실 꽤나 특별하다. 여기에선 그녀의 몇 마디 말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혼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밝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야. 누가 더 낫다고 나는 판단 못해. 그럼 이단들은? 금지당한 이단들은? 이들은 못 갈 길을 갔다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이젠 누구나 다 알지. 그렇게 생각해? 그럼 한번 상상해봐. 한 무리의 군인들이 길을 가고 있어. 그중 한 병사가 앞으로 또는 옆으로 대열에서 빠져나가서는 지뢰를 밟아 터졌어. 그리 말할 수 있겠지. 가지 않을 때를 갔구만. 잘못했구만. 하지만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도 한 거야. 그렇다 치고 너한테는 무슨 종교가 더 가까운데? 블라지미르, 만일 내가 부모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얘기도 못 나누어 봤다면, 부모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모두가 반가울 거야.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달라도 말이야.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는 자신을 잘 알고 나면 스스로 알 수 있어. 내가 바로 부모의 후손이고 자식이니까 나한테는 중매자는 불필요해. 아무튼 좋다. 의심하면 끝이 없다.
그 와중에도 아나스타시아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행한 기분 좋은 현상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나스타시아가 책에다 뭔가를 숨겨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얘기한 깊은 영혼으로부터의 문구니 리드미니 하는 것들 말이다. 그런데 초판의 책이 고작 4,000부 발간되고 나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바로 시가 비처럼 쏟아졌다. 지금은 이미 많이 모였다. 직업 시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시를 쓴다. 너무 많아 시집을 따로 내야 할 판이다. 아나스타시아 현상을 연구하는 모스크바 어느 단체에 의하면 과거 어느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시적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 또는 현상은 없었다고 말한다. 초판의 책에는 신앙에 대해, 조국에 대해 별 언급이 없다. 그런데 책을 읽고 난 독자들은 대부분 밝은 노력에 대해 그리고 신앙과 조국에 대해 말한다. 놀라운 일이다. 내가 보기에는 감동에 겨워 말한다. 아나스타시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이제 난 안심이 됐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진리를 전달하는 가짜 선지자를 가려내는 법이 성경에는 적혀 있다. 성경은 말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 아나스타시아의 노력, 그녀의 문구들이 그렇게 밝은 시적 감동을 일으킨다면 그건 분명 좋은 열매인 것이다. 난 이렇게도 생각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되면 러시아 사람들 최소한 반을 시인으로, 조국과 지구와 환경을 사랑하는 시인으로 그녀는 분명 만들고 말겠는걸. 난 이런 시들을 몇 묶음으로 구분했다. 무명 시인, 이름을 밝힌 시인, 군인, 관료 등 묶음으로. 이렇게 분류함으로써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우리는 사회에서 종종 편을 가른다. 자기의 불행을 특정 부류의 사람, 기업인, 군인, 관료들에 전가한다. 헛된 일이다. 모두한테서 가슴은 똑같이 뛴다. 모든 직능의 사람들 중에는 밝음과 선을 진실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행은 아마 각자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아나스타시아의 빗줄기. 우리네 부산한 삶, 무리 속에 홀로 드넓은 우주에서 지구에 내린 빗줄기. 해님보다 황금보다 더 밝게 빛난 그. 안녕하시오. 나요 당신의 형 아우요. 사랑으로 와수. 아주 와수다. 어서들 오시게 날 드릴 테니. 글지 말고 오소. 얼굴에 근심은 왜? 채였다고. 알지. 난 다 안다오. 어이, 사람들, 참. 얼마나 세상 좋소. 사람들, 선한 사람들. 난 다하오. 친구요. 젠 걸음으로 뾰족 구두 딸각대며 더러운 길 흙탕물에 무리가 밀어낸 빗줄기. 오수를 뒤집어 쓴 그 감춰지지 않는 화 오수는 간대없고 솟아난 샘물. 아이고. 잽싸게 뛰어온 아기 따귀 무서워 않고 흙탕물에 뛰어들고 빗줄기를 퍼올린다. 난데없는 화난 엄마 손 허공을 가른다. 푸시킨 동상이 문득 살아나 전하노니. 이거 보오. 때리지 마오. 어린 아가를. 흙탕물에 그냥 든 게 아니오. 가슴을 밝힐 사람을. 손바닥을 만져보오. 어린 아가를. 불후의 명작들, 글을 남긴 시인들. 이 손바닥에 나타나 가슴을 비출 거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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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따르는 아가. 들리지, 엄마, 노래소리. 새들의 밝은 지저귀. 알지, 엄마, 알지? 내가 시 써줄게. 엄만 행복할 거야. 그러길 바래. 엄마, 난 들려. 난 할 수 있어. 우리네 부산한 삶. 무리 속에 홀로 드넓은 우주에서 지구에 내린 빗줄기. 작가 미상, 미물들.